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건설과 조선, 해운 등 3대 취약업종의 시가총액이 어제 하루 만에 3조 원 가까이나 급상승했습니다. 이들 3개 업종의 시가총액은 지난 한 달여간 8조 원가량이나 빠졌으나 향후 원상회복 여부가 주목됩니다. 예산정책처가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주식 양도 차익 3천만 원 이상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기 업체와 상주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반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점검반은 다단기 업체 취업을 미끼로 한 유인 행위와 청약 철회 거부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됩니다. 금융사 횡포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난해에만 11.9% 폭증하면서 1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알리안츠생명 등은 고객 민원에 불성실한 금융사로 분류됐고 업종별로는 보험 민원이 가장 큰 폭인 18.8% 급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순서 5월 10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이 오늘 좀 만만치 않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한 것을 그냥 하루 만에 다시 다 까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시장 상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닥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31.5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6% 가까이 빠졌는데요. 자, 어제 오른 것보다 좀 더 많이 빠진 양상이고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가까이 팔고 기관도 1,500억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2.73포인트가 빠졌네요. 570선은 하지만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수준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환율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죠. 13.4원이 올랐습니다. 다시금 1,100원대 위로 올라서서 1,104.4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은 또 반대로 꽤나 많이 올랐고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유선홍 연구원으로부터 엔달러 100엔대 돌파하는 거에 따라서 단기 조정,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흐름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기준금리 인하 효과, 하루 만에 그 이슈를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분석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대표의 이슈 진단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업종별 차별화를 전제로 깔고 좀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듯한데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자는 전략을 제시한답니다. 박영인 전문가의 다음 주를 노려라. SK그룹 로엔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된답니다. 다음 주 미국의 경제 일정과 5월 증시 중요 재료 등을 점검합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박지훈 차장의 패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어제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이어서 오늘은 엔달러 환율이 이 100엔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 상당히 숨가쁜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도 오늘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요. 자,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을 연결해서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했는데요. 국내 증시가 오늘 상당히 좀 묵직한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런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엔화가 약세 빌미로 우리 주식시장 하루 만에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 보면 지난 4월 초부터 99엔대 올라선으로 약 한 달간에 걸쳐 3번 정도 100엔 돌파를 시도했는데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100엔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은 이제 두 자리 숫자에서 세 자리 숫자로 변한다는 것에 대한 강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지면서 좀 센티멘트를 약화된 것이고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화는 우상향 트렌드로 전망됩니다. 인플레이션 유도하는 일본 당국의 의제 확고하고요. 글로벌 사회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게 지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트렌드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지난해 10월부터 상승을 시작했는데 통화 완화한다는 것과 엔화가 약세로 갈 것이라는 점은 다들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빨리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에는 외환시장에서 투기적 수요가 가세되면서 빨리 움직이면 있는데 이들이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지난주부터 유럽,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금리 인하했는데 글로벌 유동성 완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금리 평형가설 비춰보아도 엔화의 약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의 국제 수지가 개선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상승 탄력 둔화 여지가 있는데요. 작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원전 폐쇄하면서 일본이 에너지 수입으로 국제 수지가 악화됐는데 최근에 경상 수지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등 수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 시장이 살아나고 수출 증대되면은 엔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5월부터는 기저시 효과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엔화가 단기적으로 이제 엔화 약세가 좀 이제 약화될 것이다. 트렌드가 약화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 인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국내 증시가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금리 인하 효과가 끝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그냥 조정으로만 이해하고 가볍게 넘어도 될까요? 예, 분명한 것은 전일 25pp 인하했는데 이게 분명한 것은 단지 하루짜리 이슈로 보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 전까지는 그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경기 회복되고 있고 김종수 총재도 동결 스탠스를 되게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압박하고 글로벌로는 유동성 완화하면서 공조 분위기가 형성됐죠. 전일 채권 시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예상 밖이다 해서 인하하자마자 시장 금리 하락하다가 또 후반에는 연내로는 더 어렵지 않겠냐 하면서 다시 약세 보이는 모습도 보였고 좀 되게 혼조로운 모습 보였는데 일단은 보면은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했다고 외환과 관련된 유동성 흐름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정부가 추경을 발표했고 여기에 시너지를 발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연말까지 경제 성장률 전망도 상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최저치가 2%라는 점 감안할 때 지금 2.5%는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향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식시켰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은 경기가 저점이고 앞으로 또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부동산 대책 발표했는데 아직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미적지근한 편인데요. 금리 인하는 이런 부동산 대책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또 국내 가계 자산 중 많은 것이 부동산 자산에 편중됐는데 이들의 가계 부채가 완화되면 내국인 유동성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경기 상황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 잘 마감을 해야 될 테고요. 다음 주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텐데요.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 펀더멘털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이랑 통화 정책 미스로 경기 부양 모멘텀도 가능하고요.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도 해소됐고 2분기는 분명 1분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그 자체는 이제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동성이랑 센티멘트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 신흥국 증시에 대한 이탈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 선진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데 저희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동남아의 이런 신흥국 증시랑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고요. 외국인이 연초부터 현재 6.5조 원 매도했는데 연초에 이슈화됐던 뱅가드 펀드 벤치마크 변경에 따라서 최대 9조 원 가까이 매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요. 그럼 이것이 계속된다 가정했을 때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 엔화 약세도 좀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은 지금 엔화에 대한 이슈는 반영이 상당히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내성도 점차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6% 빠지고 있는데 이런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위축되기보다는 1900포인트에서 한 2050포인트대 박스권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 산업재가 단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유지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로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 업종에 관심을 갖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투자전략팀 유선홍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잘 한번 이제 또 대응을 하고 다음 주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텐데요. SPM의 김영진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금리 인하 소식도 있고 어제 우리 증시가 상당히 기분 좋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요. 자, 새벽에 엔달러가 100엔대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히려 증시에는 좀 악재로 상당히 크게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희석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지금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엔달러 100엔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한 이후에 오늘 원화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원화 절하죠. 그렇게 모습, 그러니까 원달러는 올라가는 시세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이 엔달러가 100엔을 돌파하면서 그 절하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한 것이 다 무산이 돼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일본 시장이 지금 3%대에 거의 뭐 폭등 수준으로 니케이가 올라가고 있는 그 반작용이 또 우리나라로 시장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 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실 어떤 업종이나 종목별로 또 기업별로 실질적으로 영향이 좀 좋게 갈 것이다 하는 그 정도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준금리가 뒤늦게 정상화돼서 어떻게 보면 이 기준금리하고 실질금리하고 이 주인공이 좀 바뀐 모양새처럼 나중에 따라와 버린 그런 모습이어서 약간 좀 타이밍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책적인 공조를 들어섰다. 그리고 또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 이 점만큼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의 낙폭은 좀 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절대금리 수준 그 레벨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25bp 같은 경우가 기업이익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지금 아직 좀 의문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효과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정책 공조 차원 움직임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엔달러 이 100엔을 돌파한 그런 것이 뭐 거의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돌파라는 표현이니까 무슨 위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 초반에 드렸듯이 엔화가 급락하는 모습이고 또 그것이 경쟁력이 그만큼 강해진다라는 그 점을 놓고 보면은 우리 시장 쪽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재료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100엔을 넘어섰다는 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왔었던 우리 주요 수출 업종들의 그 실적들이 한 3% 정도씩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영향은 안 좋아지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이제 미치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일본 매스컴에서 오늘 표현하기를 디플레이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듯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본시장 자체는 인플레이션 만들기에 큰 흐름에 진입한 그런 모습인데 원화 흐름하고 비교해서 오늘의 흐름이 엔화 쪽이 더 유리한 그런 한국의 정책 효과를 덮어버렸다. 결국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실질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의문시 되었었던 건데 그거마저도 덮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어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그 금리 인하의 뉴스가 나온 이후에 금리 인하 뉴스는 뭐 한 10시 때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나왔는데 그렇게 돼서 주가가 오전에 반영이 되고 다시 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재상승이 됐죠. 그리고 또 외국인 선물 매수가 좀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러면서 코스피 200 지수가 어제 257.53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거의 뭐 만기 지수를 맞추는 듯한 그런 수치가 결제 지수로 확정이 됐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 어제 들어온 외국인 매수세가 그대로 거의 비슷한 계약수로 지금 12,000계약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어제 오후의 흐름은 약 한 종합지수로 보면 10포인트 정도가 좀 넘는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런 추가적인 상승은 옵션 만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옵션 만기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어제 1980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1960포인트까지 반락을 한 게 오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1960포인트에서부터 반락이 나타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후에 어제 상승했었던 1960포인트에서부터의 상승 자체가 좀 약간 인위적이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내리고 있는 지수가 한 지금 30포인트째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5포인트 정도는 사실 옵션 만기 효과, 흔히 말하는 그 옵션 후폭풍, 만기 후폭풍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 너무 좀 30포인트나 하락했기 때문에 뭐 안 좋은 그런 흐름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공포스럽게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리 이벤트하고 옵션 만기 이벤트가 같은 방향으로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일단 상승을 시도하기 위한 첫 단추는 꿰기 때문에 5월 중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5월 중순의 반전 포인트가 이 금리 인하 효과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추가적인 어떻게 반전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해외 요인들 자체가 모멘텀이 되는 그런 우호적인 면이 있다는 점은 우리 시장 지금 지수대가 아직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한 박스권이 약간 좀 상향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5월에 국내 주요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2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힘이 되어줄 만한 그런 재료들 기대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5월 중순에 이제 국내외 그 모멘텀들을 하나둘씩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해외 모멘텀 자체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에서 또 다시 좀 새로운 나오는 그런 지표들, 경제 지표들 같은 것을 좀 보아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에 보다 나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유동성이 긍정적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다만 경기 불확실성은 공존하고 있다. 그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불확실성은 아직도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S&P 500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하고 더불어서 사상 최고가 계속 지속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 지표 부진 자체가 소프트 패치로 해석이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경기 후퇴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호재로 또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5월 중순에 나오는 경제지표, 가동률하고 산업생산 지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오히려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고용지표 쪽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겉으로 포장된 수치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 임시직이 많이 늘어났고 또 노동 참가율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좋아진 효과다 이렇게 또 인식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또 중요한 것은 주택 관련 이 고용 지표,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업종들에서 나타난 고용 상황이 좀 부진한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 경기 회복세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거기에 관련된 그런 고용까지도 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고용이나 주택 쪽이 결국 소비 지표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쪽의 모습들이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변화가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구심이 또 생기고 있다. 이 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경기 불확실성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지표상으로 이제 불확실성 자체가 있긴 있는데 그거 자체가 많이 이렇게 예전보다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 패치다 이렇게 받아들인 모습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지표가 너무 부진하게 나올 경우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한번 FRB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동성 정책의 완급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코멘트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장이 지난 위기 때 안 좋았던 그런 현상 결국 유동성 공급의 이유로 악재를 해석하는 그런 긍정적 분위기가 아주 유효하다 이 점을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업종 쪽으로 바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가 반등하고 화학 업황의 단기적인 그 업황 반등 흐름이
반등 흐름 쪽으로 좀 들어섰다는 점, 이 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쪽에서 소재주 쪽 반등 흐름이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죠. 이 롯데케미칼, 이게 바닥이 어느 지역일까, 어느 가격대까지 내릴까 하는 그런 걱정이 시장에서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대표적인 그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바닥에서 한 10%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유가 반등세가 한 2주째 지속이 되면서 또 이 중국 수요가 1분기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탄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2분기 쪽은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인다는 것이죠. 1분기 대비 좀 나아 보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또 이제 놓고 보면은 5월에 드라이빙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런 면도 있다는 점을 놓고 보면은 계절적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시기로 들어섰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중요했었던 건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놓고 봐도 이 소재 업종에 대해서 수익 전망치가 계속 하락을 해왔는데 하락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기 시작했었죠. 결국 실적이 안 좋아도 이 전망치가 워낙에 빠르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실적이 나빠지거나 업황이 나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반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업황이 지금은 조금 나아지는 상황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반등 흐름이 약간 생각보다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업종의 단기 업황 반등 진입했다는 점, 이 점이 시장의 어느 한 축이 여태까지 무너져서 시장 전체에 부담이 되었었던 그런 모습을 해소시키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상승 모멘텀을 볼 수 있는 해외 요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소재 업종 쪽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국내외 흐름이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망치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또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향후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지속될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중국하고 미국 쪽 이쪽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EU 쪽에서의 흐름도 다음 주부터는 EU 재무장관 회의 같은 것이 또 열리면서 또 새로운 긴축 완화나 성장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초에 바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물론 이런 대외 요인이 항상 우리 시장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어 왔었는가, 그걸 따져본다면은 약간 좀 미흡하기도 한 점이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우리 시장 모멘텀이 조금만 더 보태주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같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섰다. 또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전망치 자체도 많이 악화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동반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장세가 뭐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상당히 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이 핑핑 도는데요. 업종별로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상당히 더욱더 상대적으로 필요할 듯 보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접근 포인트를 제시해 주신다면요? 업종별로 말씀하신 대로 차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실물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업종별로는 차별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좋아지는 업종과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업종 간의 주가 흐름은 좀 많이 차별적으로 작동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반등의 모습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는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될 테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뭐 보험업종 쪽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되겠고, 이 건설이나 증권 쪽이 대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업종이다,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던 그런 업종들이 약간 만회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업종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동반 하락했었던 그런 실적 대비 좀 낙폭이 과대한 종목 쪽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건설업종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내리는 그런 모습이고, 현대산업이 강한 모습처럼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동안에 주가가 오히려 빠졌었던 그런 현대건설 같은 업종 대표주가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실적이 좋았음에도 빠져버린 그런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건설업종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투자 포인트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성격을 꼭 건설업종 쪽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금융주 쪽에서도 하나은행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화학 정유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좀 주가 메리트가 발생이 된 GS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뭐 시장이 어제 오른 거 제외하고서라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1880포인트부터 단기적으로 한 80포인트를 올라온 그런 시점이고 만약에 박스권을 상향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2000포인트를 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 그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수로 따져보면 1950포인트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950포인트를 이하로 들어선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중소형주 쪽으로는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이익 실현 또 고가의 이익 실현하는 기회를 계속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지금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덱스 성격의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IT가 15, 화학산업재 15, 금융 15 이쪽을 인덱스 투자 성격으로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개별 종목 20% 줄여든 것은 계속 줄인 상태로 놓을 것이고 현금은 35% 이 정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대별로는 이제 약간 좀 상향 조정해서 192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의 박스권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개별 종목 20%는 단기 트레이딩도 좀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확실히 찍은 종목도 있고 실적 시즌이 끝나면 보통 한 달간은 좀 쉬는 기간으로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좀 개별주들과 더불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 아주 그냥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 마감 전략은 물론이고 다음 주에 대한 대비를 튼튼히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SK그룹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음원 유통 서비스 멜론과 가수 아이유 또 가인 등의 이 소속 연예인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맡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매각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시장 판도에 앞으로 좀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이 분야가 지금 시장 규모도 워낙 큰 데다가 앞으로 더욱더 각광을 받을 분야라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큰 듯합니다. 어떤 분석을 내리십니까? 지금 굉장히 크게 한번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로엔이 지금 하락에 대한 이렇게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삼성이 이제 KT 뮤직을 인수를 하면서 음원 사업까지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그룹 측에서는 이 멜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로엔을 지금 매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좀 매각을 하려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지주 회사들이 보면 이제 행위 제한 요건 충족을 위해서 증손자 회사를 보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SK 그룹주에서 지금 빼야 될 로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보유를 하게 되려면 매각을 전부 처분을 하던가 아니면 공개 매수를 위한 지분을 100% 취득을 하던가 아니면 주식 교환을 통해서 합병 등으로 좀 이제 처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9월 30일까지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악재로 미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만약에 로엔이 매각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게 기회일 수도 있는데 어디로 인수가 되느냐에 따라 또 이제 흐름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제 SK텔레콤이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로엔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좀 이거에 대한 이제 다른 이제 삼성 측에서도 지금 음원 사업에 진입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이제 쉽게 놓칠 수는 없는 이제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조금 흐름이 이어갈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6시에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 공시로 나오게 됩니다. 그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서 추후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멜론이 그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지금 SK텔레콤을 쓰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멜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멜론이 이 점유율을 계속 차지할 수 있을지 이건 조금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러한 이제 SK텔레콤이 만약에 다른 쪽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좀 이제 멜론을 사용할 수 계속 있을 정도의 그런 의무 부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계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흐름은 지금 좀 이제 관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금 회사 측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 6시 기한을 한해서 조금 흐름 살펴보시면서 로엔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좀 관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에서 뭐 사실이 어느 정도 딱 확정이 될 때까지 좀 더 관망하는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자, 그리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전략을 세워보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 장이 좀 만만치 않은 조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음 주에 대한 대비가 튼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반짝 상승 효과를 나타냈었는데 오늘 달러엔 환율이 갑자기 이제 100엔을 돌파를 하면서 4년 만에 이제 이러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환율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지금 우리 증시에도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증시로 좀 유입이 되어야 우리 증시도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이제 외인 유입이 들어오신 환경이 계속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도 좀 조정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오늘의 이 그 조정세에서 좀 횡보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추가적인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전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좀 더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모멘텀이 너무 하락 기조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상승 국면으로 여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이제 업종별로 살펴보시면은 IT 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금 시기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IT 주들을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오르지 못해 반면 이제 IT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흐름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지금 하락 기조로 가기보다는 지금 이제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서 횡보하다가 점차 상승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여서 우선 IT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면도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는 이제 매수자들의 매도 세력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주들은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조정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좀 이제 좀 이렇게 관망세로 나타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환율과 관련돼서 좀 경기에 대해서 민감한 이런 업종,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들보다는 그렇게 좀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당분간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꼭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 있을 텐데요. 다음 주에 좀 체크해야 될 일정을 살펴보시면은 5월 16일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5월 18일에서 19일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시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다음 주 목요일 발표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오늘 발표된 수치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주에도 조금 이제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번 이제 5월 달에 들어서 계속 신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는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이제 경기에 대한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조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진정세를 조금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재정 지출 삭감이 이제 민간 고용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우려와는 달리 지금 최근에 고용 지표들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경기 완화에 대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5월에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러한 고용 지표들이나 신규 실업 수당 이런 지표들을 좀 짚어가시면서 경기 흐름에 대해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8일, 19일은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시한일인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 한도 증액 합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협상 여부가 이제 5월 글로벌 증시 흐름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만큼 상당히 좀 관심을 둬야 될 이슈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채권인들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액을 제외시키는 법안을 지금 오늘 통과를 시켰는데요. 공화당 이제 하원 의원들이 지금 이제 이 법안을 가결시킨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은 지연되고 있는 부채 한도, 증액 한도를 협상으로 인해서 미국 디폴트 상태로 갔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조금 이제 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좀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지금 이제 16조 4천억 달러의 연방 정부 부채 한도 상한을 19일까지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18일에서 19일 정도의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런 좀 앞으로 경기 지표들을 좀 어떻게 살펴볼 것인지 이러한 부채 한도에 대해서 상향이나 뭐 한을 한다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그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 디폴트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좀 이제 리스크가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18일에서 19일에 이런 지표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아무래도 종목 선택만큼 결국에는 중요한 게 없겠죠. 자,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루멘스 그리고 리움쿠첸 두 종목인데요. 자, 먼저 루멘스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이 루멘스인데, 지금 최근에 좀 LED 관련해서 LED 업종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휴대폰도 마찬가지지만 LED 조명도 지금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LED 조명을 좀 교체하려고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태블릿 PC용으로 이제 LED 납품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그 루멘스 차트를 좀 놓고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좀 이제 점차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금 이제 매물대도 이제 한 차례 돌파한 모습이고요. 2차 매물대도 돌파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장이 흐름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1% 정도 밀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제 9,300원 에서 9,400원 이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비중을 20% 정도로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제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손절가는 9,2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현 구간에서 10,000원까지는 한번 상승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보았을 때 10,000원으로 잡아드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멘스 매수가 대비해서 목표가 한 5% 정도 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리움쿠첸이요. 리움쿠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움이라는 이제 사명을 쓰고 있었는데 리움쿠첸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장 흐름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5%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탄력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수급을 살펴보시면 기관이 이제 상승에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시면 지금 금융투자에서 4월 15일부터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단기 이평선을 지금 지지하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탄력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단기 이평선까지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가를 드리기에는 4,250원 부근부터 현 구간까지 매수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손절가는 제가 4,2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도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루멘스, 리움쿠첸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가격대까지 잡아드렸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한번 세밀하게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포트폴리오 점검 이어갑니다. 네, 박영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10%로 상당히 낮죠. 지금 총 5개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이컨텐트리가 25%로 가장 비중이 크고요. 우리산업, 유진로봇이 각 20%씩, 그리고 동성화인텍 15%, 동일금속이 10%씩으로 골고루 종목의 어떤 비중에 따라서 편입 비중도 함께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률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동일금속이 8.8%가 올라서 이익 실현 의견, 그리고 동성화인텍도 3% 올랐고요. 이익 실현 의견입니다. 제이콘텐트리는 비중이 좀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 현재 마이너스 5.5% 손실이 나면서 10%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진로봇과 우리산업은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AS를 이어가 보죠. 네, 제가 첫 번째로 동일금속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고 나서 한번 눌림목이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목표가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15,5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 달성했기 때문에 전부 이익 실현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실적 추이에 맞춰서 상승 흐름 나타내다가 어제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좀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익 실현을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제이콘텐트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비중이 많이 실려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최근 들어 좀 이제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좀 조정받는 흐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번 한 5,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다른 신규 추천 종목을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비중을 15%까지 좀 축소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유진로봇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린 후에 지금 계속적인 행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정부에서 그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5월 중순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까지 한번 슈팅이 나오는 그런 흐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하고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종목 더 있는데 우리산업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좀 이제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현재는 조정 흐름을 조정 국면에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11선 부근 조정받고 다시 한번 탄력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유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AS를 해드렸으니까요. 현재 이 포트폴리오를 좀 벤치마킹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방금 드린 의견을 가지고 잘 한번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박영인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할까요? 네, 지금 박현상 대리의 심택이 3%가 올라 있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1.1% 올랐고요. SBI 엑시즈 0.9% 수익, SK텔레콤과 GST 두 종목은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2.3% 손실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박현상 대리의 심택이 오늘 3% 수익으로 위너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1등인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 연결해서 종목 AS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택이 3%로 지금 현재 소폭 증가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김택에 대한 종목에 대한 대응도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이 지금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가 32포인트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조정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일종의 수익이 난 계좌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수익 실현 및 현금화까지 같이 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는 추천드릴 때 논리가 일단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10,000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역시 수급도 괜찮아지면서 일단 수익이 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정했었고요. 오늘도 좀 아깝지만은 약간 좀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5일선 위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의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10,000원까지 목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0원까지는 목표가 유지한다라는 동해안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의 AS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매주 금요일 날 종목 추천하시는 NH투자증권의 박지훈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GST가 마이너스 2.3% 소폭 손실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대응법부터 일러주십시오. 예, 일단 뭐 어제까지는 상당히 좀 괜찮았고 네. 시고가 자리였는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자연스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고점 부근인 5,800원짜리에서 오늘 뚫지를 못하고 시장 영향이 좀 다소히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실망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지금 기술적 흐름상으로 좀 지금 11선이 좀 다소 어저께 뭐 5일선은 11선은 간격이 작았기 때문에 뭐 단기 이평선 뭐라고 뭐 지칭하면 어차피 지금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던 흐름이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진다라면 21선 라인은 5,200원까지 충분히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여진이 있다. 하지만 크게 뭐 지금 전체적으로 기관 수급 종목이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 개인들 물량에 대한 실망적인 그런 단기 물량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GST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히 실적 도래하면서 1분기는 플랫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2분기서부터 상당히 좀 정상적인 실적 기대감을 가지셔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질 때마다 좀 매수하는 접근을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이 다소 주초에 좀 마무리가 되면서 전고점 탈환에 대한 트라이는 좀 계속 시도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주초에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기업적인 어떤 내용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서부터 매출이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면서 저평가 매력에 있는 GST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질 때마다 오히려 분할 매수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새로운 종목은요? 예, 오늘은 좀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네. 뭐 장비 쪽 회사라고 좀 대충 알고 계시는 분들 몇몇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 포인트만 잡으면,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주 트렌드가 낸드 플래시 쪽의 어떤 업황에 대한 호전세를 좀 기대하면서 수주가 좀 나올 거로 보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그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낸드 플래시 양산하는 쪽에 좀 집중하다 보면 결국 장비 납품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관련된 회사로서 테스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방망용이라든지요, 그다음 미세 공정이 최근에 낸드 쪽에서 많기 때문에 뭐 ACL용 PCBD 같은 경우가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점유율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물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이 양방향 추세적으로 계속 쭉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추세 매매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되고요. 일단 뭐 목표가는 좀 러프하게 잡았을 때 한 10,000원 길이 정도, 지금 한 8,2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 10,000원 정도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역시 밑 가격도 조금은 좀 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7,000원 라인대까지 바라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테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0,000원까지도 목표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장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34포인트 하락으로 조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2부에서 보다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